안녕하십니까, 문털남TV입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의혹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추가됐습니다. 이 매체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주장 관련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당시 대검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김웅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의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등을 묶은 소위 검언유착 의혹이 본격 불거진 시점이 MBC 뉴스데스크가 3월 31일 사기 횡령 전과 오범의 지모 씨 인터뷰 기사를 내보낸 직후였습니다. 그 이전까진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MBC가 보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손 검사가 김웅에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냈다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습니다. 4월 들어서야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여권 세력들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공세가 펼쳐지고 있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뉴스버스의 의혹 보도는 당시 시간의 흐름상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전개된 이후 시점도 아닌 친정권 세력이 검언유착 공세를 퍼붓기가 무섭게 야당을 통해 역고발을 윤 총장 측에서 추진했다는 생각 자체가 검찰 조직을 너무 희화화하는 것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집권 세력의 검언유착 공작 부분은 손 검사가 4월 3일 당시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 내용이 사후에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의 보도가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드러납니다. 이 매체가 후속 보도로 대검의 이정현 검사의 발언을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매체 스스로가 보도한 이정현 검사의 발언에 의하더라도 보도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친정권 검사인 이정현은 2020년 12월 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이면 11월입니다. 고발장이 건네진 4월 3일과는 무려 7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대검의 공식 기구인 레드팀의 보고서가 나온 6월 16일을 기준으로 해도 한 달 이상의 시점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정황은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 문건이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6일 아침에 한겨레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 전문을 입수했다며 보도했는데 그 내용에도 반윤석열 세력의 주장이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또 드러납니다. 고발장 내용에 의하면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국가와 사회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주기 바란다라며 조사 시기를 총선 전으로 특정한 대목이 나옵니다. 총선이 4월 9일인데 4월 3일에 문건을 보내면서 총선 전 수사를 요청한 대목은 문건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파동의 핵심적인 것은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렇게 고발을 해서 윤 전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등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당시 검찰 상황은 윤 전 총장도 언급했듯이 추미애의 인사 학살로 들어선 친정권 검사들이 주요 검찰청의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고발장이 접수된다 한들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야당을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친정권 검사들이 더더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반윤석열 세력의 공격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검찰 상황을 누구보다 뻔히 알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실효성도 없고
스스로 무덤을 팔 수도 있는 야당을 통한 위험천만한 청부 고발을 정치권에 갓들어간 김웅이란 전직 검사를 통해 시도했다고 보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는 검언유착 사건 재판에서 그 후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동훈 검사장도 친정권 검찰이 이잡듯이 그에 대해 장기간 감찰과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당당한 이들이 뭐가 두려워 김웅이 하나를 믿고 야당의 고발을 부탁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윤석열 세력은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업무상으로 윤 전 총장의 최측근 인물이었긴 하나 윤석열 전 총장이 원해서 옆에 두고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추미애가 2020년 1월에 강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당시에 윤 전 총장은 대검 참모 중에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과 권순정 대변인을 대검에 남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고 했고, 윤 전 총장은 고심 끝에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을 대검에 남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윤 전 총장의 요청과는 정반대로 수사정보정책관을 손준성 검사로 교체한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업무상 측근이긴 하나 그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니 뭐니 하면서 한데 묶으려는 친여 세력의 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당시 대검에 발령된 지 불과 2달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윤석열, 손준성 두 사람이 케미가 맞아 위험한 도발을 했다고 보는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 검사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남아있는 물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엮어놓으려는 반윤석열 세력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그의 컴퓨터에서 고발장 초안이나 수정본이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 세력이 이미 2020년 11월에 소위 판사 사찰 문건 배포 지시 관련해 손 검사의 컴퓨터를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는데, 그들은 당시 손 검사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당시보다 7개월 전의 문건이 손 검사 컴퓨터에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물증을 찾지 못하면 정권 세력은 손 검사, 나아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떠한 혐의도 둘 수 없습니다. 현 정권 세력이 또 무덤을 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